자, 91페이지 영화문제 좀 넣읍시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지구 시스템이 이미 다 했죠. 얘네들은요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는요 기권, 직권, 생물권, 뭐 외권, 기권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냐?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야? 힘이죠. 힘.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요 이겁니다. 힘. 그럼 힘이 뭔지를 알아야죠. 힘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우리가 이것을 힘이라 합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려줘? 2019년 니네 그 기출 문제 맨 마지막 문제. 저거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서술형 있어요? 와. 그냥 몰랐어. 그거 알아? 그거 맞춘 인간 전교 생중에 한 명도 없다. 저걸 전교 생중에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뭐라 썼는지 알아? 전부 다 이렇게 썼다. 중력, 역학적 시스템 다 이따위로 들어간다. 심지어 나한테 배운 인간들도 좋아요.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정의 똑바로 알아두세요. 네, 이런 걸 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 힘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힘들이 있냐? 대표적으로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전기력, 자기력. 보통 이제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전기력과 자기력은 그냥 다시 합쳐가지고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처럼 이제 6가지 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뭐에 해당하는 게 이게 중력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다. 뭐 이게 뭐 탄성력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다. 뭐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네. 뭐 중력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자면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탄성력 말 그대로 탄성을 가진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탄성체라고 부르거든요. 그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용수철을 늘렸어요. 용수철에서 손 떼면 다시 어떻게 되려 그래?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복원력의 일종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복원력.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내가 고무공을 누르면요 어떻게 돼? 눌렀다가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마찰력은 뭔데요? 말 그대로 물체 사이의 접촉면에서, 이건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뭐하는 힘? 방해하는 힘. 우리가 이것을 마찰력이라고 부르고요. 부력은 왜 뜨는 힘이요? 액체다,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우리가 보통 저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흐를 수 있는 물체라고 해서 유체라고 그러거든요. 유체가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보통 부력이라고 그러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을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하를 띠는 물체. 우리가 보통 대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대전체 사이에 적용하는 힘.
그래서 뭐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플러스랑 플러스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도 밀어내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잡아갑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장이력은요. 자성을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성을 띠는 물체가 뭔데요? 네, 대표적으로 자석 같은 거. 네. 그래서 N극이랑 N극 밀어내고 N극이랑 S극 서로 잡아가기고 우리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힘의 종류, 이게 어떤 힘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 뭐 장대 높이 뛰기를 한데 그 장대 높이 뛰기 선수는요 뭘 이용한 거예요? 탄성력이란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힘의 종류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힘이 가지는 가장 이상한 특징.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요. 내가 벽을 밀 거야. 내가 벽을 미는데 내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밀려나고 있죠. 내가 벽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줬는데 왜 왼쪽으로 힘을 받냐. 정도 나서. 이게 힘의 특징이야. 오케이? 이게 힘의 특징이야. 무슨 말이냐.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힘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항상 쌍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힘이 가진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벽을 밀면은 벽도 나를 밀게 되고요. 내가 너를 잡아당기면요 너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끌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항상 둘이 붙어 다닌다. 쌍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A는 B를 잡아당기겠죠? 그렇죠? A가 B를 당기는 힘이 존재할 텐데 그러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힘은 서로 쌍으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죠. A가 B를 당기면요 뭐도 있어? B가 A를 당기는 힘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두 힘의 특징이 뭐냐면요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힘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관성이랑 작용 반작용을 뭐 구분하시고 이런 문제 나올 텐데 뭐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는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누가 얘기했냐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뉴턴 운동 제3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는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걸 잘 기억해주세요. 내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내가 걸을 수 있는 이유. 이 중에서 어떤 힘 때문일까? 능력. 마찰력. 마찰력 때문이요. 첫 번째, 마찰력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요, 걷는 게 아니야. 난 땅을 뒤로 밀고 있는 거야. 내가 땅을 뒤로 밀잖아. 땅은 나를 어떻게 해? 앞으로 밀게 되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오케이? 나는 걷지 않았어. 난 땅을 뒤로 밀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의 특징을요 잘 이해를 일단 첫 번째로 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우리는 뭐만 다룰 거냐면 얘만 다룰 거예요. 중력. 중력만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좁은 의미로는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고 했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자면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는요 서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넓은 의미의 중력 또는 이제 뉴턴께서는 만류 인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우리가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든 힘에 적용되는 거지만 일단은요 이 단위 중력뿐만 아니라 모든 힘의 단위는요 뭘 쓰냐면요 그렇죠 뉴턴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중력이 몇 뉴턴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력이 몇 뉴턴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라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질량을 각각 뭐라고 할 거냐면요. 얘는 뭐 MA라고 하고요. 얘는 질량을 M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질량 가지고 있죠? 네, 서로 뭐 한다? 서로 잡아당긴다. A는 B를 잡아당길 거고요. B도 A를 잡아당길 겁니다. 두 힘의 크기는 어떻고요? 같고요. 방향은 네,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요 힘, 오케이? 이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요, F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뉴턴은요, 중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니야. 참고로 중력에 대한 개념은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뉴턴이나 업적은요, 중력을 식으로 정리해놨을 뿐이죠.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가지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물체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있죠? 이 거리를요, 소문자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 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다가 뭐가 붙냐면요, 상수가 하나 붙어요. 만류 인력 상수라고 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냥 특정 값이다. 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들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있죠? 그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의 곱의 비례를 하게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은요, 중력 어떻게 된다? 커진다. 커진다. 작아요. 네? 울지 마라. 커진다. 질량이 커지면 중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당연히 커지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중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중력이 약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없죠? 예. 네, 우리가 지표면에서는요 공기가 많아. 근데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약한 사람들이 이제 산소통 메고 가죠. 네, 왜냐면요 여기는요 땅바닥은 중력이 강해. 중력이 강하니까 공기가 많이 붙잡혀 있어. 근데 여기 중력이 약하죠? 중력이 약하니까 공기들이 뭐 했어? 탈출하는 거죠. 중력이 약하니까. 공기가 얼마 없으니까 기압도 낮고 산소도 얼마 없으니까 산소통 메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게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는구나. 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을요 어디에 한정해서 적용시킬 거냐면요 지구로 한정시켜 봅시다. 왜냐면요 너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너 내가 잡아당기는 거 봤니? 아니죠? 왜요? 우리들의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너무 힘이 약한 거야. 오케이? 그럼 질량이 엄청 큰 물체 있죠? 어느 정도? 지구 정도. 네, 요 정도는 돼야지 중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요. 지구의 질량을요.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대문자 N이라고 할 거고요. 물체의 질량 을 소문자 M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렇게. 자, 그리고 지구 반지름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6,400km 정도 되거든요. 오케이? 지구 반지름이 한 6,400km 돼요. 근데 지구에서 아무리 멀어져봤자 10km가 안 돼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봤자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봤자 해발 8,000m밖에 안 됩니다. 8km밖에 안 돼요. 그럼 6,400km나 6,408km나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네가 6,400원 받을 거야, 6,408원 받을 거야. 어차피 똑같죠? 8원 버릴 거잖아, 받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물체와 지구 사이에 떨어진 거리 있죠? 물체와 지구 사이에 떨어진 거리. 뭐 정확하게는 뭐 6,408인데 6,400으로 취급해도 별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지구와 물체 사이 떨어진 거리는 지구 반지름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지구는요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겠죠? 그렇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 요 중력, 요걸 계산해 볼게요. 그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은요 어떻게 살 수 있냐면요 일단 만류 인력 상수는 그냥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거리 있죠? 이거 뭘로 취급한다고요? 그냥 지구 반지름 그냥 취급할 거라고요. 그러면요 R 제곱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이 대문자 M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안 배워야 되죠? 지구 질량. 에다가 뭘 곱하면 되냐면요. 물체의 질량 곱하면 되죠. 지구 질량, 물체 질량. 어떻게 보기죠? 야, 근데 생각해봐. 물체가 변해도요.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만료율이랑 상승이 상수라고 고정값이죠. 지구 질량 고정값이죠. 지구 반지름도 고정값이죠. 그래서 이 고정값들을 다 때려봐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요.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9.8. 네, 이만큼이 나왔어요. 9.8. 그래서 우리는요 중력을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지구에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요 9.8에다가 물체의 뭘 곱한 값과 같다?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9.8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을 계산하고 싶어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를 9.8이라고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단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요. 9.8 대신에 10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구분하세요. 네, 무조건 9.8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원래 중력보다 중력 가속도가 근본이야. 얘가 근본이고요. 중력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해가지고 중력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알겠니? 그래서 중력의 크기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고요. 중력의 크기를 봤으니까 중력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 이걸 봐야겠죠. 당연히 얘네들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방향인데 야 물체가 어느 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냐면요 지구 중심 방향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력의 방향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라고 하면요 어떤 방향 일반적으로 지구 중심 방향 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바꿔보자면은 이렇게 말하죠. 연직 아래 방향. 연직 아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직이 뭔데요? 수직 말하는 거예요. 수직. 네. 지표면에 수직인 거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직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지표면이 있어. 거기에 수직한 방향을 뭐라 한다고요? 연직 방향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연직 방향은요 연직 위 방향이랑 연직 아래 방향으로 아닌다고요. 그래서 중력 계산은 연직 아래 방향. 거기가 어디 있는데? 거기에 지구 중심에 있는 거죠. 연직 방향이라 좀 틀려요. 네. 근데 여기 연직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이야. 연직 아래 방향이 정확한 거야. 연직 아래 방향이다. 이거 잘못됐어요. 맞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력의 방향, 네, 연직 아래 방향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확인 문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확인 문제. 자, 거기에 자연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운동 체계인 뭘로 구성되어 있다? 역학적 네,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뭐는 지구와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으로 중력이겠죠. 그래서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으로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니네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요거입니다. 질량이랑 무게 구분하세요. 질량이랑 무게 구분하십시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냥 구석탱이 적어놓으세요. 질량과 무게. 구석탱이 적어놔야 안 나. 자, 차이점이 뭐냐? 마치 뭐 밑에 보이는데. 네. 자, 일단 답은 뜻 자체. 정의부터 먼저 보자면요. 질량은요,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입니다.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게 뭐로 돼 있어? 입자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장수가 변해도요, 입자의 종류 안 바뀌죠? 장수가 변해도 이 입자 개수 안 변하죠. 그렇죠? 질량은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네요. 그래서 그냥 고유한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원자의 종류랑 원자의 개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소가 변해도요,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소리는요. 무게는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 소리 안 변하는 소리야?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무게의 뜻은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이야. 무게랑 중력이랑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중력은요 그냥 무게입니다. 뭐 솔직히 뭐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긴 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서로 다른 단위를 쓰게 돼요. 질량은요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쓰죠.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이런 거 쓰죠. 그죠? 뭐 물론 그램이나 밀리그램 같은 걸 쓰다는데 우리가 이거 중력 계산할 때 9.8에다 질량 곱하는 거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킬로그램 집어넣는 겁니다. 킬로그램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무게는 중력이죠. 중력은 힘이죠. 힘의 단위 뭐 써요? 뉴턴 쓴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이거 씁니다. 이게 세 장이에요. 자 그리고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은 고유한 양이므로 원자의 종류랑 개수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주시고요. 반면에 무게 같은 경우는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요 장소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을 비교해보자면요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몇 분의 몇이다? 보통 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칠판에다가 그냥 눈을 고정하고 있어. 고개 떨구지 마. 고개 떨구지 마, 승윤아. 둘 사이 관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질량을 구하고 싶다, 아니 질량이란다. 중력을 구하고 싶다. 중력을 구하고 싶단 말은 무슨 말이야? 무게를 구하고 싶단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무게를 어떻게 구하나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9.8에다가 뭘 곱한다? 질량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짜리 물체야. 그 걔의 무게가 얼마나? 9.8 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어디에서? 지구에서. 네, 지구에서만입니다. 왜요? 이 9.8이 중력 가속이기 때문에. 네. 달의 중력 가속은 지구 6분의 1입니다. 오케이? 달의 반지름, 달의 질량이 지구랑 다를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애지간한 용어는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들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당신들 중학교 때 다 배웠죠? 맞습니다. 네. 자 봅시다. 중학교 때 제대로 했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자 자유낙하 운동 말 그대로 얘는요 오로지 단 한 가지 힘만을 받아야 돼. 다른 힘 절대 피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힘만 받아야 돼. 뭐만? 중력. 네, 중력만. 그렇죠?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요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체를요 가만히 놓았다 뭐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물체를 가만히 넣어서 떨어뜨렸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내가 물체를 아래로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안 돼요. 단 전제 조건 중력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 같은 것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가 가정이에요. 공기 저항이 있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 자 근데 자 이제부터 내가 뭐 할 거냐면요. 물체를 떨어뜨리면서 뭘 찍을 거냐면 사진을 찍을 거예요. 오케이? 몇 초 간격으로? 1초 간격으로 찍을 겁니다. 오케이? 네. 자 무슨 말이냐? 물체가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진을 1초일 때 찰칵, 2초일 때 찰칵, 3초일 때 찰칵, 4초일 때 찰칵 찍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물체가 여기 있었는데 1초일 때는요 물체가 여기로 왔고요. 2초일 때는 물체가 여기로 왔고요. 3초일 때는요 물체가 여기 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너가 우리가 보통 다중성광 사진 또는 연속 사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연속 사진을 봤을 때
이 물체는요 속력이 빨라졌을까요? 늦어졌을까요? 아니면 속력이 일정할까요? 말라줘요.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얘는 1초 만에 이만큼, 그 다음에 1초 만에 이만큼, 그 다음에 1초 만에 이만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다중성경 사진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의미하는 건 뭐다? 네, 속력이라고 씁니다.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이 있죠. 이게 속력을 의미합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죠.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 네. 그래서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네.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얘 속력을 재본 거야. 야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처음에 뭐 했어? 처음에 정지했겠죠? 1초 뒤에 속력 측정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요 9.8이 나온 거예요. 네, 9.8 m/s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2초 뒤에 속력 재보니까 19.6 m/s가 나고요. 3초 뒤에 속력 재보니까 29.4 m/s의 속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요 어디다가 옮겼냐면요 그래프로 옮긴 겁니다. x축에 자 x축의 시간 그리고 y축의 속력을 집어넣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 점 여러 개 찍어서 그리는 거죠. 자 찍어봅시다. 0초일 때 속력이 0. 왜 정지했으니까 1초일 때 속력이 얼마? 9.8. 9.8이죠. 여기다가 적어. 2초일 때 속력 얼마? 19.6. 네, 19.6.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점점을 다 찍어가는 이어나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됐냐?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시간과 속력이 서로 뭐 하고 있다? 비례관계.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시간과 속력에서 비례관계에 있다. 뭐 할 때? 자유낙하 운동할 때. 무슨 말이야? 속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일정해요. 빨라져요. 속력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일정해요. 빨라져요. 빨라지고 있죠. 어떻게 빨라져?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말 속력이 안 변한다 소리야. 속력이 변하고 있잖아. 어떻게 변해? 딱 1초 얼마씩만? 9.8. 딱 9.8씩이면 솔직히 일정인가 너 일정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1초에 증가하는 속도 1초마다 증가하는 속도 1초 얼마씩 증가해?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네, 이걸 중력가속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네. 1초마다 증가하는 속력 우리가 이것을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중력에 의해서 생긴 가속도니까 중력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초마다 속도가 9.8m/s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 9.8m/s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1초마다 속력이 9.8씩 증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중력가속도 9.8m/s이라 1초마다 속력이 9.8씩 빨라져요. 근데 이게 변하면 이 가속도가 변하고 있어 안 변하고 있어? 이 가속도 1초마다 변하는 속도 1초마다 증가하는 것 1초마다 9.8 1초마다 9.8 이게 안 변하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등가속도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냐면요 일직선으로 운동하고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야? 그죠? 다른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이다. 그건 등속이야. 속력이 일정한 거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자유낙하 운동. 자 그래서 이 가속도의 의미 가속도라고 하는 게 1초마다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야 근데 질량이 얼마짜리 물체한테 적용되는 거야? 1kg짜리만 이런 거지?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했지? 이게 얼마짜리 물체라고 얘기 안 했어. 무슨 말이야? 질량에 상관없다. 질량이 무거운 물체든 질량이 가벼운 물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네들은 전부 다 1초 얼마씩 빨라진다? 9.8씩 빨라진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상관없이 똑같이 1초에 9.8씩만 빨라지기 때문에 바닥에 무조건 동시에 돌아가야 된다. 질량 상관없어요. 무거운 물체라고 빨리 떨어진 거 아니야. 가벼운 물체라고 늦게 떨어진 거 아니야.
무조건 1초에 9.8씩만 빨라져가지고 바닥에 무조건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질량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중력 가속도는 질량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 중력 가속도는 뭐가 결정하는 거였대요? 행성의 질량, 행성의 반지름. 이것만이 결정하는 거야. 행성의 질량과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이랑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해하실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뭐야 93페이지에 거기 탐구자료창 자료에서 나와 있죠? 네, 자료에서 그 보시면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쪽은 쇠구슬, 한쪽은 깃털을 나왔는데 얘네들을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폭성이 아니에요, 깃털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을요 어디에서 진공에서 낙하시킬 거라 이런 거예요. 오케이? 야, 그때 얘네들은요 점점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겠죠? 네. 자, 얘 9.8씩 빨라지 1초에. 네. 얘는 얼마씩 빨라지죠? 팔. 네,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는요 똑같이 빨라지니까 바닥에 어떻게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속력을 빨라지니까.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했냐면요 진공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거기다 공기를 채워 넣은 거야. 자, 여기 공기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공기가 있다면 그럼 얘기가 다르죠? 왜요? 중력만 받지 않고요. 이제 공기 저항도 받을 테니까. 야, 근데 그러면요 얘는요 중력을 받는데 공기 저항은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얘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죠, 그렇죠? 근데 깃털 같은 경우는요 공기 저항을 어떻게 받아? 많이 받아요. 얘는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바닥에 도착한다? 네, 쇠구슬이 바닥에 먼저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깃털이 바닥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쇠구슬이 바닥에 먼저 도착하였다. 돼, 안 돼? 안 된다. 공기 저항 차이 때문이에요.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공기 저항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이런 보기 나와요. A, B.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A와 B가 잠깐만 공기 제거할게. 공기 제거하고요. 진공으로 만들었어. 자, 진공으로 만들었어. 이제 A랑 B랑 비교하는 거야. A와 B의 중력은 같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O, X. X. 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아까는 중력 똑같다면서요. 아니지, 중력 다 똑같다 했어. 중력은 9.8에다 질량을 곱해야 돼. 질량이 새 것에 더 무겁죠, 당연히. 네, 질량. 그래서 중력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자, A와 B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오. 네,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왜 중력이 다른데 왜 바닥에 동시에 도달해? 중력 어, 가속. 가속도가 네, 똑같은 중력 거죠. 가속도 때문이죠. 네, 얘네가 바닥에 동시에 도착한 이유는 중력 때문이 아니라 중력 가속도 때문이지. 한번 보자 한번. 주말에 한번 보자. 하루 종일 졸고 있지. 그래서 자연학사 운동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3페이지에 밑에 수평방향 던진 물체 운동. 뭐 이거를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쌤, 근데요. 왜? 등가속도 운동에는 자연학과 운동밖에 없어요. 아니. 자, 볼게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우리가 길게는 이렇게 풀어 쓰고요. 짧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어떤 상황이냐? 그럼 봐야겠죠. 내가 건물 옥상에서 뭘 던냐면요. 이 공을요.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이 공은요. 옆으로 이동하는 속력도 있지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참고로 니네들이 이런 포물선 같은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배운 적 없습니다 얘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요 이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들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수평 방향 따로, 연직 방향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수평 방향이랑 연직 방향을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얘들의 운동을 분석하려면요 얘들한테 작용하는 힘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수평 방향으로는요 공기장 무시합시다. 공기장 마찰 싹 다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수평 방향 작용하는 힘 없습니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건 있죠. 어떤 힘? 중력. 네,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거냐면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요 속력도 안 변하고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도 안 변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평 방향에 한정해서. 반면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 어떤 운동한다? 연직 방향 어떤 운동한다? 자연낙하 운동,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연낙하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봐봐. 내가 수평 방향만 먼저 그려볼게요. 수평 방향. 네, 녹색으로 한번 그립시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아까 전에 다중삼각 사진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 뭐이면 한다고요? 속력이면 한다고.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간격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간격을 일정하게 이렇게요. 간격 일정하게, 간격 일정하게, 간격 일정하게, 간격 일정하게. 이렇게 그릴 거라고. 오케이? 이쪽 보죠? 자, 처음에 여기 0초, 1초, 2초, 3초, 4초. 대충. 그립시다. 간격 일정해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번 두 번째 연직 방향만 그려볼게요. 연직 방향만. 야,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자, 처음에는요 여기 있을 텐데 자 1초 뒤에 조금 이동하겠죠?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예, 2초 뒤면요 더 이만큼 왔을 거고요. 3초 뒤면 더 왔을 거고요. 4초 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왔겠죠? 그래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요 뭉쳐놓으면요 처음에는 여기 있던 물체가 1초에는요 아래로는 이만큼 옆으로는 이만큼 와서 여기 있을 거고요 1초일 때 2초일 때는 여기 있을 거고요 3초일 때는 여기 있을 거고요 4초일 때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요 1초, 2초, 3초, 4초 물체 궤적을 다 여기로 넣으면요 포물선. 이렇게 되겠죠. 우와. 그렇죠? 예, 그래서 포물선 운동한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이거야. 포물선 운동을 하려면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고요 연직 방향으로만 힘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수직 방향 나눴을 때 한쪽 방향에 힘을 받지 않아야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힘 받아야 돼. 그래야지 포물선 나와요. 오케이? 됐죠? 이해할 수 있죠? 네. 뭐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95페이지에 있는 1, 2, 3 96페이지 1, 2, 3 96페이지에 있는 바로 2번 이것만요? 네. 이것까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2번만 아싸. 왜요? 네. 1번 아직 사례는 안 달았어. 중경련 사례 네. 98페이지에 98페이지 삭가랑 99페이지에 있는 7번. 7번까지 틀나요? 뭐라고? 틀나요? 7번까지. 여러분 지금 친구들한테 범위 다 받아가지고 풀어와.